네, 반갑습니다. 네, 마젤란 기술투자의 유인철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되게 이제 딱딱한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그리고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어렵다, 날 때부터 투자 유치를 아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소프트하게 풀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그 행사는 전체적으로 투자 쪽에 활동하시는 전문가 중에 또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요. 투자 유치 노하우 5가지라는 걸로 추려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IR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 투자를 받고 싶은 벤처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항목에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투자기관들은요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할 기업을 못 찾아서 난리예요. 정말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리 엑스코에 이렇게 딱 모이셨는데 실제로는 투자할 기업들이 없어가지고 역시 또 많은 어려움들 겪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시장에서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물건을 파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서로가 없대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유머 시리즈 중에 최불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여러분 모르시죠? 최불암 씨는 아실 거라고 믿고 최불암 씨가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혼자 비틀비틀 골목길 가다가 전봇대를 딱 만났대요. 그래서 전봇대를 만나서 전봇대를 한 바퀴 삥 두르면서 한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방이 막혔다고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푸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투자 유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까 싶습니다. 네, IR 투자 유치라고 하면 IR이 뭔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IR이라는 것은 이 PR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R은 뭐냐면 퍼블릭 릴레이션스예요. 우리는 보통 홍보라고 알지만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스에서 영어에서 퍼블릭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 지나가는 과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그래서 보통 어떤 가게가 개업식을 하면 이쁜 도우미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벤트를 하죠. 다트 던지기라고 다트를 맞추면 소주 팩을 주고 기념품을 주고 이런 행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이 투자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예요. 투자자하고 관계 맺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와 있으면 투자의 상담회를 하거나 이런 투자자가 강연을 하면 이것 또한 이 IR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와 만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PR하고 IR의 차이점은 PR은 기업의 장점만을 얘기한다면 IR은 기업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얘기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없다고 하면 그 기업은 IR을 못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있다는 것들을 어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통의 사람들의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 투자 유치라는 것은 돈을 받는 행위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투자 유치는 사실은 지분을 판매하는 행위예요. 지분을 판매하는 행위. 그래서 성공적인 지분의 판매 행위, 그것은 대내적으로 한 번에 윈윈한 스트럭처를 한번 종업원들과 그 임원들 간에 지분 구조를 정할 수도 있고 외부 조력자와의 지분을 정리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인큐베이팅 파트너를 정할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R을 위해서는 회사 소개서라는 것들이 있고 내부용 사업계획서가 있고 IR용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다 마케팅 포인트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투자기관이 투자하지 않고선 못 빼기는 그런 기업의 IR 자료는 뭘까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영의 전문성, 경영자가 그 부분에 아주 되게 전문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신뢰를 받는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고 이 기업이 영업이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하게 의미 있는 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성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성은
하나의 기업이 단순하게 특허 몇 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리더십, 헤게모니를 계속 장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치고 가는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단순하게 일회성 제품이 아니라 일회성 기술이 아니라 흐름의 성장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네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은 이 기업은 10개 팔아서 5개가 남는 그런 아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그 창투사가 굉장히 의미를 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예는 뭐냐면 벤처기업하고 사기꾼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벤처기업하고 사기꾼은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팔아먹는 것은 똑같대요. 벤처캐피탈은 여러분의 현재를 사지 않습니다. 현재를 사지 않아요. 사실 현재라고 하면 팔 것도 없잖아요. 매출액이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단기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는데 그 기업을 사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만 벤처캐피탈은 여러분의 미래를 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한다면 그 미래를 사는 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하고 벤처기업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이룰 그런 것들을 파는 이런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과와 사기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미래를 팔아먹는 건 동일하지만 실제 사기꾼은 미래에 그런 것들을 행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기업이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의도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벤처기업과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실패하는 벤처기업가와 생각했던 대로 이루는 벤처기업가 그 두 종류의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부분에서 경영의 전문성, 영업의 안정성, 기술성,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무엇을 팔 것이냐라고 하면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데 주식 안에 우리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담아서 파는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IR을 통해서 주식을 팔지만 어떤 사람은 드립다 기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IR을 잘하신 분은 단순한 기술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 프로덕트를 말씀하신 분들, 이 기술이 만들어낼 프로덕트, 서비스를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고수인 IR의 전문가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가 바꿔놓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팔아먹어요. 세탁기나 뭐 전자제품, 냉장고 같은 것들의 선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팔아먹거든요. 그런 식의 삶의 변화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이 레벨의 고수의 IR 전문가들은 무엇을 팔아먹냐면 철학을 팔아먹어요. 그 철학은 뭘까요? 이것은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고도의 마케팅과 IR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LG가 사랑이란 키워드를 팔아먹거든요. 사랑의 LG가 사랑이란 키워드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뭔지 아는 사람, 삼성은 사랑의 LG 대신에 또 하나의 가족, 네. 또 하나의 가족, 패밀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품과 서비스, 회사를 만든다라는 걸로 하고 LG는 사랑이란 키워드를 팔아먹어요. 하이 퀄리티 마케팅이 결국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벤처기업의 IR의 핵심은 성공의 스토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성공의 스토리. 그래서 아까 제가 CEO의 역량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고 있는 CEO가 되게 중요해요. IR에 나오는 기업의 대표들은 어떤 걸 하냐면 성공했던 스토리가 아니라 성공할 스토리를 팔아먹어요. 성공할 스토리. 그래서 개인의 인생 스토리,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이 제품에 몰입하는지, 그 다음에 시장, 왜 어떻게 하다 시장 발견을 했는지, 인도의 12살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중학교 1학년인 12살인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점자 프린터를 만들어서 대박낸 이야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 뭐라 물어봤냐면 맹인들은 글자를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인터넷을 검색해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검색을 해서 레고 블록으로 이용해서 만든 점자 프린터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내는 12살짜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의 인생 스토리, 시장 발견의 스토리, 제품 개발의 스토리, 판매 성장의 스토리. 12살짜리가 프린터를 만든 게 삼성이 그 프린터를 못 만들까요? 필립스가? LG가 못 만들까요? 왜 걔네가 대박이 나게 그렇게 LG, 삼성, 필립스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것은요, 그 아이의 제품에 대한 스토리가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이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의 구매는 스토리를 사는 거예요. 스토리, 궁극적으로. 그래서 제품 개발의 스토리, 판매 성장의 스토리, 성공할 스토리를 파는 게 IR의 핵심입니다. 보통은 투자는 배추 도매장사라고 얘기해요. 배추 도매장사다. 농사꾼이요, 봄에 10,000평의 배추밭을 심어요. 봄에. 근데 한 5월 정도 되면 배추의 농약값이 떨어져. 농약값이. 그래가지고 투자를 서울에서 온 밭대기 배추 장사한테 이 10,000평 중에 2,000평을 미리 5월 달에 팔아. 그리고 파는 기준은 이 배추가 가을에 12월 달에 물건으로 팔릴 걸 전제로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추의 가격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살지 말지? 그것은 가을에 가락시장에 포기당 한 포기에 포기당 3,000원에 그 물건을 낼 수 있으면 봄에 그것은 1,5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500원에 사고 반년만 기다리면 그게 3,000원의 상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배추는 1,000원도 안 되는 배추일 수 있어요. 근데 쌍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농사꾼을 보고 사는 거예요. 농사를 졌던 베테랑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마저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벤처캐피탈이 기업을 바라볼 때 핵심으로 바라보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IR은 투자자 앞에서 작전 브리핑하는 건 똑같아요. 작전 브리핑을 하면 투자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군자금을 대는 사람이에요. 군자금을. 이 군자금을 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적의 적진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지형지물에 해박하고 전투 경력이 베테랑인 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비행기도 대주고 야투경도 대주고 그 다음에 용병을 살 돈도 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전문가냐예요. 전문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황금의 펜타곤의 시즌 1의 심사위원이었는데 그때 1,000개의 기업을 면접 심사했어요. 1,000개의 기업을 심사해가지고 이 중에서 이 10억을 투자받는 뭐 이런 기업들 뽑았었는데요. 기술의 완성도 그것은 다 거기에요. 1,000개 기업 중에서 1등한 기업, 결국은 그 대표가 스토리텔링의 강자였어요. 강자. 스토리텔링의 강자가 투자를 30억 이상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해요.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플레이토의 이정수 대표. 플레이토의 이정수 대표라는 사람이 결국 회사 만든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회사 가치를 200억이 넘는 가치로 투자를 40억 이상 받았어요. 결국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그 대표이사 핵심 멤버의 스토리텔링 능력. 다음 세션은 우리 부품 소재 투자기관협의 유희광복 실장님 모시고서 영업의 지속성, 고객의 발전,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